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알뮤식입니다. 주가는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S&P 500은 4293으로 4300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S&P 500은 여기 이렇게 트리플 탑 패턴이 형성되고 있는 상태로 탑핑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라이징 플래그 패턴과 금리 인상 그리고 재무부 구자에서 유동성이 들어올 예정인 만큼 확률적으로 본다면은 차트가 트리플 탑을 뚫고 올라가 준다기보다는 오히려 강한 저항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입니다. 물론 가봐야 알겠지만요. 게다가 이것은 S&P 500의 옵션 현황으로 제가 텔레그램 멤버십 분들 상으로 매일 공유드리는 자료로 콜 월은 4300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 S&P 500은 이렇게 4293 정도로 4300에 매우 근접하고 있지만, 4300이 월요일날 상향되지 않는 이상은 4300 이상의 영역을 쉽게 내어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장중에 4300이 갈 수도 있습니다. 콜월에서의 메커니즘은 워낙 많은 콜 물량들이 4300에 잡혀있는지라 주가가 4300 이상으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콜 옵션 포지션들이 프로핏 테이킹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S&P 500이 다시 4300 이하로 끌려 내려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이 열려있는 동안에 4300 이상으로 완전 발도 못 뛴다는 의미는 아니. S&P 500의 주가가 이렇게 4293까지 올라간 지금 밸류에이션 체크해 보겠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차트는 S&P 500의 PEG 레이쇼입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PEG 레이쇼는 지금 이렇게 1.9배를 받고 있는데, 6월 1일 이후 주가가 더 올랐으므로 1.9배 이상으로 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PEG 레이쇼란 P 멀티플에서 growth의 약자인 G를 나눠줬을 때 나오는 것으로, 성장률 대비해서 P 멀티플이 과하게 앞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1.9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P 멀티플이 과하게 앞서 나간 이유는 분자에 있는 주가를 의미하는 P가 분모에 있는 earning 대비해서 마찬가지로 또 앞서서 나가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PEG 1.9배가 코로나 때만큼 고평가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1995년부터 2023년이라는 기간 속에서 바라봤을 때 두 번째로 고평가를 받고 있는 구간으로, 여기 닷컴 버블과 리먼 사태보다 더 고평가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멀티플입니다. 물론 이러한 멀티플이 주가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만약 주식을 더 비싸게 살 사람들이 있다면 주식은 올라갑니다. 마치 2022년 대한민국의 부동산처럼 말이죠. PEG 밸류에이션 또한 제가 평소에 보여드리는 다양한 밸류에이션 기법들과 마찬가지로 주식이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일 뿐이며, 주식을 비싼 가격에 사고 싶으시다면 당연히 사도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제공하고 있는 멤버십 내에서는 매일 아침 오전에 어떠한 이유로 장이 하락하고 떨어졌는지 백데이터를 이용해서 장의 상태를 체크하고요. 지수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텔레그램에서 보고드리고, 각 개별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멤버십 분들 대상으로만 네이버 카페에서 받아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 관련 데이터나 차트 분석은 물론이고, 증권사 내부자 리포트라던가 제 매매 내역, 원유 펀더멘탈 분석 또한 꾸준히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저희들과 함께 꾸준히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이어나가고 싶으시다면 여기 가입 버튼을 누르신 뒤에 여기 커뮤니티 탭 멤버십 전용글을 통해서 텔레그램으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을 보았으니 이제는 국채금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금리 또한 제가 멤버십 분들 상으로 매일 아침 분석드리는 테마 중 하나로 일부를 말씀드리자면은, 호주와 캐나다에서 최근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서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영국에서의 인플레이션은 제대로 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영국의 국채금리는 이렇게 계속 상승을 이어나가 4.262%를 찍으면서 10월 전고점을 향해 올라가고 있고요. 이러한 현상은 호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국과 호주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만큼 미국 또한 키 맞추기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미국의 10년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채권은 연준이 금리를 쉽게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인플레이션이 쉽게 내려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Fed Funds Rate를 보시면은 12월 기준으로 Fed Funds Rate는 이렇게 5.03%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지만 사실 2023년 12월까지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채권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6월 8일 잡힌 데이터로 5월 4일 대비 한 달 만에
금리의 전망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CPI 결과도 다음 주에 발표가 되고 머지않아 FOMC 회의도 있을 텐데 비록 지금 최종금리는 적어도 7월 FOMC 회의 안에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있을 예상과 함께 이렇게 5.25% 이상을 맴돌고 있습니다만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따라서 여기 뒤에 있는 금리 전망들이 이렇게 줄줄이 뒤따라 올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채권이 전망한 대로 2024년 1월달을 시작으로 해서 가파르게 금리 인하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테슬라를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가파르게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참고로 테슬라의 경우는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꾸준히 차트와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분석을 이어온 종목으로 과거부터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들과 함께 140달러대도 추매를 했고 그 이후에도 이러한 계획들과 함께 150달러대에 함께 추매를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이렇게 bullish cup and handle continuation 패턴의 차트 분석과 함께 만약 테슬라가 198달러라는 저항선을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위로 브레이크아웃 되면서 전고점인 220달러를 테스트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고 RSI가 이제 87을 갱신했고 여기 254달러라는 저항선에 다다르고 있는 지금 이제는 다시 보수적으로 바라볼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대상으로 매집할 때가 있고요. 이제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으니 다시 편안하게 지켜보면서 재정비를 하는 기간이 또 있는 것입니다.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바라봐도 몇 달 전에 저희들이 매수했던 때와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만큼 싸지는 않습니다. 테슬라의 프라이스 OCF는 51.73배로 테슬라의 지금 시가총액은 영업현금 흐름 대비해서 51배를 받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영업현금 흐름 수익률은 이렇게 23.70%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프라이스 OCF의 멀티플이 51배라는 것은 성장률 대비해서 굉장히 비싸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주가가 고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있다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고평가라고 해서 매도할 필요 또한 없습니다. 고평가일 때는 그냥 현금을 모으면서 장을 지켜보다가 다시 조정을 나중에 받게 되어 주가가 저렴해질 때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적정선에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다가오는 게 보인다면 분할 매수를 해서 또 수량을 모아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적정 주가까지 오지 않고 날아가 버린다면 그것이 바로 개개인의 그릇일 것입니다. 오늘은 PEG 밸류에이션과 채권, 금리 전망과 테슬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S&P 500의 주가가 이미 4,300을 넘은 지금 만약 완전하게 안착해버린다면 4,500까지는 특별히 저항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4,500까지 가도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하면 안되는 부분은 지금 S&P 500이든 나스닥이든 10년 국채금리라던가 10-year real yield나 혹은 유동성 대비해서 고평가라는 것이고요. 빅스는 최저점에 있고 Fear and Greed Index는 지금 Extreme Greed인 상태로 장이 환호할 때는 오히려 조심한다고 봅니다. 저희가 저평가 종목들을 과거부터 보유를 해왔고 주가가 오른 탓에 저평가가 이제 더 이상 아니게 된 종목들도 꽤나 있습니다만 Buy and Hold 투자로서 트레이딩을 할 계획은 없고 그저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지금까지 모아온 현금으로 또 주워 담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가가 이대로 날아가게 된다면 오랜 기간 동안 매집해온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이니 그건 그거대로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다들 자신만의 방법으로 잘 대비를 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